김대리, 나 이번 주말에 어디 가면 돼? 자기가 우리 집 공식 여행 플래너잖아. 어디 가면 돼? 응? 탱글 가보세요. 뭐, 탱글? 네, 저도 거기다 여행기 올려요. 펭귄의 펭, 글자의 글. 리뷰 보고 전하는 소셜 자유여행, 탱글. 두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청취자 박용숙 씨와 남편분은 오늘 아침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 김어준 씨가 나오면 윤도현을 보고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결론은 윤도현 잘렸어! 예, 박용수 씨는 자신의 예지력이 맞을지 정말 궁금하다는 말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나오셨네요 벌써. 하드보일드 연애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김원희 씨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미. 언제요? 처음 시작할 때 작년 이맘때였죠 아마. 이맘때 나 혼자 가진 않을 것이다. 윤도현 프로그램의 끝을 내가 낼 수 있다. 드디어 코너와 윤도현 방송이 함께 끝나네요. 물론 이번에는 제가 보낸 건 아니죠. 제가 보낸 건 아니고 높으신 분들의 뜻이 그러한 거죠 그냥. 네. 김어준 씨 진행하는 라디오는 어떻게 됐어요? 개편 때 별일 글쎄 없습니까? 윤도현 가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 들긴 하는데 네. 아니, 소식이 없네요. 네, 윤도현 씨는 미리 말해주긴 하지. 네. 말을 안 해줘. 근데 이거 처음 원래 시작할 때 한 10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역시 사람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외로워하지 마요 근데. 연애와 국제정치는 딴 사람하고는 안 해. 윤도현을 생각하면서 만든 코너이기 때문에. 네. 의리. 네. 혹시 주명균 씨 이 방송을 들으시면 연락 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 예언이 1년 전에 했던 예언이 1년 이후의 상황조차 맞춰버리는 이 놀라운 지식이네요. 마지막 시간에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1년은 될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2년 전 죄송한데 지금 짜증나거든요. 2년 전 어떤 정치인의 부상도 제가 예상한 적도 있어요. 맞춰버렸어요. 네. 이 코너가 처음 생긴 비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안재주 PD 네.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연애 상담을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연애 상담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 엄중한 시국에 내가 대낮에 나가지고 연애 상담이나 하고 있고 말이지. 라고 일단 말해놓고 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연애 상담만 하기는 시국이 너무 엄중하다. 그러므로 국제 정치를 넣자. 다만 30초만 하자. 그래서 이 전 세계 유일의 연애와 국제 정치를 함께 다루는 코너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때 안재수 PD가 전화만 하지 않았더라도 윤도현 씨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음악 시작할 때 언더그라운드 포크팀에 있었는데 거기는 연애면 연애, 정치면 정치였습니다. 따로따로. 예,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사랑 노래, 남녀 간의 남녀 상렬리사 그것을 그린 노래들을 우리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쪽에 이제 잘못된 생각. 그룹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아기 빵이 귀한데 빵이 귀한데. 무슨 사랑이냐 얼어 죽을 뭐 이런 데서 20살 때 한창 감수성 풍부할 때 네. 그때 이제 뭘 모를 때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하고 국제 정치는 별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너를 통해서 연애하고 국제 정치가 완전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일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완전히 합쳐버리는 게 제가 그게 특기입니다. 서로 아무 상관없는 걸 합쳐가지고 상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네. 벌써 한
1년 했죠? 1년 1년 했어요. 1년 조금 안 돼요, 지금 이제. 아, 그래요? 1년 채우고 갔어야 되는 건데. 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1주년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팬들이. 그거 저기 꼭 네. 1년 안 채워도 되니까. 첫 방송인지 두 번째 방송인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네. 혼자 가진 않겠다. 그런 협박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있었죠. 벌써 나는 가수다. 윤도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 됐잖아요. 네. 그 김재동은 또 한 방 훅 가고 간신히 살아났죠. 그리고 어수룩 섹시 별명.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평생 가져가야 될 별명이다. 어수룩 섹시. 그리고 명예 평생 가져가야 될 게 그거면은 좋겠어요, 차라리. 또 뭐가 있죠? 명예 졸업 못하고 탈락한 거? 아니요, 평생 가져갈 게 하나 있잖아요, 전.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 얘기 못해요. 그냥 어수룩 섹시로 좀 바꿔서 가고 싶어요. 평생 가져갈 게 많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수룩 섹시는 꼭 가져가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임재범 씨, 박정현 씨, 김범수 씨 스타 됐고, 그 사이에 큰일 많았어요. 그 사이에 졸지에 저는 나가수 평론가 됐죠? 그렇죠. 네, 몇 개월 했고, 그리고 옥준 씨 안티 중에 한 50만 흡수했고, 예. 색다른 상담소 소장했고, 개편 때 계속 있을라 모르겠어요. 네. 오세훈 시장도 사퇴했네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꼼수다 또 대박 나시고. 그렇죠. 네. 진짜 그런 많은 일이 있었네요, 돌이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1년 동안 거의 매주 봤잖아요. 윤도현을. 사상 최초로 내가 남자하고 정이 들었어요. 저는 수컷은 강아지하고도 안 친해요. 느꼈어요, 처음에. 처음 오셨을 때 느껴서 저도 별로였어요, 진짜. 수컷은 강아지도 멀리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윤도현을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윤도현을 칭찬 좀 하고, 공식적으로. 참, 딴거하죠. 나가서 평론할 때, 윤도현 씨 뭐 하시는지 궁금하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윤도현 씨 김밥 먹고 있어요. 국제정치 이런 거 할 때 심각하게 듣고 있지 않아요? 그걸. 김밥 먹고 있고요.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 그리고 내내 할 땐 안 듣는 거예요. 김밥 먹는 거지. 네. 윤도현은 좋은 남자예요. 좋은 남자. 이게 좋은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다. 가끔 있는데 좋은 남자는 아주 드물어요. 앞뒤를 재지 않고 또 잘못도 잘 인정하고 의리를 지키고 이런 남자 드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자다운 남자다. 물론 제가 더 남자다운 남자긴 한데. 진짜. 됐어요. 틈틈이 나도 자랑해야지. 어쨌거나 윤도현은 좋은 남자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나도 자랑 좀 하면 나도 남자인데 참 비겁한 게 제일 싫어요. 쪼는 게 싫다. 쫄면 안 돼. 인생 뭐 있나? 자기답게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제가 아는 남자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말하다가 보니까 가장 남자다운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2등입니다. 그 사람은 윤도현 씨하고 본질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품성인데 네. 굉장히 사사롭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고 담대하고 손해볼 줄도 알고 차이가 있다면 윤도현은 노래를 했고 그 사람은 정치를 했었어요. 지금은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네. 어차피 나는 가수다 예. 는 못 봤기 때문에 네. 없어지는 마당에 나는 가수다 말고 애초 이 프로그램의 그 목적에 맞도록 네. 오늘 연애 상담 연애 상담. 연애 상담을 한 시간 되는 대로 한두 개 하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 내 자랑하고 알겠습니다. 네. 책도 하나 냈어요 제가 최근에 책 냈는데 예. 예약 판매만으로 종합 2위 예약 판매만으로 사람들이 거기 내용도 모르면서 저 얼굴 봐야지. 내용도 얼굴 모르면서 저 잘난 척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합 2위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듣고 아니 책 잘 팔리고 그러면은 뭐 한턱 내시겠습니까? 그때 윤도현 씨가 또 준백수 상태니까 예. 다른 방송도 하시지 네. 참 진짜. 자 그러면 윤도현의 나 항상 그대를 여기서 그대는 저죠. 네. 빨리 들어야겠다 노래. 네.
피아노 치신 분이 윤희 씨인데 네. 지금 독일에서 아주 뭐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그 음반사와 계약을 해서 노래도 잘해요. 그 친구가 노래 잘하고 싱어송라이터. 피아노 뭐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지금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았는데 알고 말았네. 네. 여자분이어서 제가 아, 혹시 그렇군요. 네. 관심 가지실까봐 얘기해드렸습니다. 윤도현 씨는 참 특이한 삶을 사는 부분이 있어요. 윤도현 씨는 김밥 먹고 있었는데 어떤 역사에 기여하는 참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김밥 먹는 사이에 역사에 기여가 돼버리는 그런 희한한 그런 인생도 있죠. 김밥을 제가 한 번에 2개도 먹었습니다. 김밥 많이 먹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사연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네, 오늘은 근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 칭찬 사연이 하나 있어요. 그 칭찬 계속 하셨거든요, 지금. 또 모자라요, 하시려고요? 모자라 아직도. 네. 칭찬 사연 갑니다. 네.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에서 전지숙씨. 제가 제 친구의 어주님이 진행하시는 인터넷 방송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기 시작하면서 어주님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울트라 초섹시남이라며 그럴 수밖에 없죠. 어주님을 얘기할 때마다 눈에 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좀 그러다 말겠지 싶었고 사진 보면 좀 깰 거라고 말해줬는데 근데 이 친구 이미 어주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주님의 외모가 귀엽다고 하며 더욱더 어주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하나 없이 10개월을 만난 제 친구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어주님, 짧은 사연 소개할 때 혹은 방송 중에 어주님에 대한 순정을 간직할 한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직접 불러주세요. 아, 임민영 씨. 네. 예. 임민영 씨. 네. 정말 많이 그윽하시네요. 네. 예. 제가 최근에 EBS 다큐 나레이션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목소리.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더 이상 잘난 체 할 때가 여기밖에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틈틈이 하려고. 너무 틈틈이 하시네요. 추신이 있어, 추신. 네, 추신. 제가 네. 많이 아끼는 동기가 어주님을 좋아하니 기쁜 일인데 왜 가슴 한켠에 바람이 들어올까요? 몰랐는데 이게 더 짜증나. 몰랐는데 저도 그동안 어주님을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 앞으로 오빠로 불러요. 오빠로 이거 부르고. 참 정말 이 심각한 내용이 사태.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네. 우선 목소리, 제가 그 EBS 다큐, 올 EBS 최고 시청률 나왔어요. 오로지 저희 목소리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만 실물에 비한 목소리는 될 것도 아닙니다. 임민영 씨 저 실물이 훨씬 낫고요. 오늘 심각하신데요. 실물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 제가 그러면 작가들한테 물어볼까요? 어때요? 표정이 안 좋네. 형편없대. 네, 만인의 공유제가 되어가고 있는 김어준. 네, 저는 가슴이 넓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김어준 씨,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 솔직히 별로였어요. 저분은 왜 이렇게 자기를 너무 드러내신다. 처음에 오셔가지고 네. 저하고 지금은 친해졌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걸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그때 처음에는 간 다음에 진짜 코너 끝나고 가시잖아요. 간 다음에 한동안 이렇게 멍했어요. 이렇게 뭐지 저분은 도대체? 그리고 있잖아. 몇 살이야? 이런 거 괜히 막 그런 식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김어준 씨 그리고 남자를 싫어하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너무 느껴지니까 제가 뭐 어떻게 다가설 수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김어준 씨의 또 이 얘기하면 또 너무 인정하실까 봐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늘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중에서 김어준 씨는 모르시겠지만 되게 잘난 척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귀여웠어요. 겉으로는 수염이 있고 막 말을 되게 이렇게 탁 직접적으로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약간 소심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소심. 약간 귀여운 면이 있으셔서 그때 마음의 문을 제가 열었습니다. 소심은 않지만 귀엽긴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들 한번. 광고도 가야 돼요, 저희. 네? 광고. 또 광고도 있어요? 그럼요. 벌써? 일단 광고. NBC FM for you. 2시의 데이트. 2시의 데이트, 연애와 국제정치, 잘난 척 대왕, 김어준 씨와 함께하고. 대마왕이라고 해주세요. 예, 대마왕. 자, 대전동구 자양동에서 K씨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한 달 전에 크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바람둥이로 보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사실 그동안 저는 헤어지자는 말을 수도 없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헤어지자는 말을 툭 내뱉었고 남친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저의 헤어지자고 해도 다 받아줬었는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수신 거부 설정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정식으로 헤어지자고 합의한 적은 없는데 남친은 이렇게 끝을 내버린 걸까요? 한 달 동안 연락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다리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남친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3살 노처녀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잘 헤어지자고, 제가 이 사연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이 잘 헤어지자는 말을 합니다. 해요. 그런 경향의 여성들이 많은데, 이렇게 끊임없이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격지심이 좀 있어서, 상대가 나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상대를 밀어내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식으로 보호하는 거죠. 실제로.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사실은 알고 있는 자기 부족함을 자기 자신한테도 안 들키고 싶은 거예요. 그걸 상대방한테 자꾸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상대방하고 조금만 갈등이 있거나 자기가 약간만 불리해져도 상처받기 싫으니까 바로 헤어지는 말부터 튀어나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다른 한 갈래는 뭐냐면 이 두 케이스가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붙드는 거 그걸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날 약간 테스트. 그렇죠. 날 사랑하긴 하는 거지 라는 말을 헤어지라는 말로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괜찮은 여자지 나 안 떠날 거지 이 말이 하고 싶은데 그 말 대신에 헤어지자는 말을 해서 사실은 붙잡는 글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동시에 이게 어릴 때 하던 행동들. 그렇죠. 어릴 때 하는 행동 이분은 33살에 아직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더 관계의 우위에 서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복종도 확인하고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자기는 손에 하나도 안 보는 거죠. 근데 원래 여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뭐 선물로 확인하려고도 하고 나 사랑해 묻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헤어지자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자는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렇죠. 헤어지자 네. 그러면. 남자는 그걸 못 알아들어요. 뭐 툭하면 헤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는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고 네. 남자는 그러면 헤어지자는 말로 받아들이고 일단 달래죠. 달래고 굴복하고. 왜냐하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여자가 화났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이 남자분은 그런 짓을 해오다가 그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서 어느 순간 딱 질려버린 겁니다. 그럴 경우 남자는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여자분이 서로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1000번, 10,000번 헤어지자고 했는데 네. 이제 처음으로 남자가 그러자고 했는데 무슨 합의가 다시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하잖아요. 이 여자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까딱도 안 하고 또다시 남자가 돌아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방법이 없니? 정신 못 차린 거죠. 예, 이게 좀 안 좋은 소리 들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자양동이 같은 동네인데 우리랑 네. 제가 사는 동네랑 참 유감스럽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네. 자기 자존심으로 인해서 이별이 왔으면 그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이별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자존심을 꺾거나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네. 이 여자분은 사실은 그런 자기 자존심을 접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짜로 얻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정말 남자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진심이 아니었다.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다고 사실 남자가 확 돌아서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많이 풀립니다. 굉장히 많이 풀리고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실컷 누렸으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리스크를 지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다가가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어른의 사랑은 자기 리스크를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걸 상대방더러 지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착취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그걸 알아야 된다. 네. 자, 여기 첫 번째 사연. 예. 굉장히 빨리 했다? 예.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자분이 본인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이 여자분은 더군다나 예. 남자한테 전화할 시간에 우리한테 메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아, 게시판에. 남자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집에 한 번만 그 집 앞에 찾아가서 한 번만 늦게 기다려서 딱 한 번만. 남자가 수천 번 했대잖아. 딱 한 번만. 뭔가 저 자존심도 있고 이제 지기도 싫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손해보기 싫은 예. 리스크를 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른은 자기 리스크를 자기가 지는 게 어른의 사랑이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보죠. 서울 동대문구 휘경 이동에서 K씨. 남자에게 이상형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제가 아는 남자분은 이상형의 조건을 100가지도 넘게 정리해서 종이에 적고 다닙니다. 우연히 그걸 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예요? 1번 연애 경험이 없어야 된다. 2번 남자친구는 없어야 한다. 이성친구가 아님 남자친구도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연봉은 3천이 넘어야 된다. 4번 유학을 다녀오면 안 된다. 5번 머리가 좋아야 된다. 6번 키는 165가 넘어야 된다. 7번 직업은 전문직이어야 한다. 8번 긴 생머리여야 한다. 참 진짜 나도 읽으면서 어이가 없다. 9번 몸무게는 45kg을 넘어서는 안 된다. 10번 4년제는 나와야 한다. 11번 어쩌고저쩌고 등등등등. 그게 100가지 있다니. 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자들에게 대체 이상형은 무엇인가요? 점수까지 매겨가면서 이상형을 찾는 것도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들에게 이상형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네, 이런 이제 거를 격앙되게 보내주셨네요. 전문용어로 소설 쓰고 자빠 안 되죠? 넘어져 계시다. 소설 쓰고 넘어져 계시다. 장담하는데 이 남자분은 그런 여자 절대 못 만납니다. 못 만나죠, 당연히. 네, 그런 여자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 그런 여자분이 존재한다면 이런 멍청한 남자를 만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네.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아닐까요? 설마 이걸 진짜로 이걸 자기가 100가지를 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여자를 못 만나니까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소설로. 네. 참 안 됐네요. 멍청한 거죠. 안 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자기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 네. 사연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상형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 남자 케이스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첫 번째 연애 경험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 남자분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게 연애 경험이 없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 사실 끊임없이 비교 당합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다른 남자와.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없어야 다른 남자와 자신이 비교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한테. 스스로 자존감이 튼튼하면 사실은 여자분들이 연애 경험이 오히려 있길 바라요. 그래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깨닫길 바라고. 물론 질투가 나죠, 당연히. 과거에도 질투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어른의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의 사랑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랬었구나. 내가 더 잘해줘야지. 혹은 내가 더 멋진 남자가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예 자기가 작으니까 아예 비교 당하는 자체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이 아니라 이성의 친구조차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 겨우 애인이에요. 헤어지면 끝이야.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만났던 인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네. 그 애인이라는 게 상대방의 인생 전체를 삭제하고 오로지 자기만 있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남자하고 연애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처음에 여자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연애를 할까 싶습니다. 안 한다고 보는데 혹시 돈이 많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착각 여자분들 이런 때 해요. 아,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나한테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고, 나를 항상 옆에 붙여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절대 못 만나게 하는구나. 이게 다 사랑이야. 근데 제가 한 번 한 얘기인데, 이 시간에. 겉머리가 딱 붙어 있다고 다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표현이 적절하네. 네, 이거는 사랑하는 게 이렇게 집착하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자기만 혼자 남겨질까봐. 네. 자기만 손해볼까봐. 그러니까 자기 손해를 외로워.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외로워하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자기 외로워 손해를, 불탔어, 아주 그냥. 자기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네. 각자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리스크는 연애로 인한 자기 리스크는 자기가 지는 게 어른이라고. 자기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하는 손해. 네. 그 손해를 연애할 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연애하면 안 됩니다. 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자세는 사랑이 아니고 장사예요. 장사.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유학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다 일관된 거예요. 외국인과 사귀었을까봐. 자기가 비교될까봐. 그거예요. 그럴 이유는. 수도 있고 유학이란 게 이분 이미지에는 또 유학생활 하면 되게 개방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럴까봐 또 이제 네, 자기 여러 통제 가지. 범위를 벗어날까봐. 다 일관된 정신 세계고, 그러면서 욕심은 또 많아. 연봉이 어쩌고, 뭐, 머리가 좋아야 되고, 뭐, 전문직에 165에 40kg에 생머리, 외모 좋아야 한다 이거죠. 예. 그런 여자분이 이런 정신 세계가 꼬마인 남자하고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꼬마예요, 꼬마. 예, 되게 진짜 안 됐어요, 이 사람은. 네. 예, 안 돼 보입니다. 조금 더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이상형을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폭이 좁은 거예요. 음. 그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좁고 잘고 겁이 많고 꼬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상형 말하는 사람 치고 연애 잘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소설 같은 이상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장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네. 어떤 상황에서도. 네. 그 사람을 이상형으로 삼으세요. 그거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진짜. 알겠습니다. 이상형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장점을 발견해주는 남자. 멋진 얘기입니다. 그 남자가 이상형이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Earth, Wind, and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For a while, to love was all we could do. We were young and we knew in our eyes were alive. Deep inside we knew our love was true. For a while, we paid no mind to the past. We knew love would last. 자, 이번에 짧은 사연들과 함께 또 짧게 짧게. 넘어가는 시간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하시죠. 4313번님, 여친이 저한테 자꾸 부적을 속옷에 넣고 다니라고 하는데 내키지 않고 힘들어요. 어떡하죠? 그 정도도 못 해주나? 팬티 벗고 다니라는 것도 아닌데? 해줘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냥. 7418번님, 남자들은 왜 여자의 외모를 그렇게 따지면서 정작 말할 때는 착한 여자가 좋다고 하는 걸까요? 솔직하지 못한 게 본성인가요? 네, 본성입니다. 다음. 7566번님, 31살입니다. 제가 노처녀인가요? 친척들이 볼 때마다 결혼 얘기하시는데 이 시대의 노처녀는 몇 살부터일까요? 시대는 10년 쉬프트가 일어났다. 무슨 얘기냐면, 예. 10년 전에 20대, 10년 전에 30대로 하죠. 30대가 지금 청년이에요. 이제는. 40대는 10년 전에 30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맞아요. 실제 미국에서 연구 결과도 이제 사회 활동이나 노화의 정도로 볼 때 60대까지를 중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그러니까 40대까지 중년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연장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31살이니까 아직 노처녀는 아닌 것 같아요. 22살 정도 된 거죠. 예, 옛날로 치면. 예, 지금 뭐 만세를 부르고 난리네요, 작가들이. 작가들 만세 네. 만세. 8873번님, 연예인과 사랑에 빠지는 꿈을 자주 꿉니다. 결혼도 했는데 말이죠. 어젯밤엔 이승기 씨가 꿈에 나타나는데 왠지 좀 민망하고 제가 왜 이러나 싶네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 이승기 씨 나타나는 건 안 이상하고요. 제가 나타나면 이상한 거죠. 왜 또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아까는. 8722번님, 종수님, 사람들은 고민에 빠져서 힘들게 보낸 메시지에 너무 쉽게 답해 주신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안 들고요. 이 문제의 대부분은 자기가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만 힘든 줄 알아서. 그러니까
세상 모두 그 정도 고민은 안고 산다는 걸 아는 순간 문제가 작아져요. 그렇죠.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다른 사건에 혹시 네. 비교해보면 그보다 더 큰 사건들. 그러니까요. 일도 아닙니다, 진짜. 자, 저 그다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윤도현 씨 관두기도 하는데 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할 거를 지금 관두잖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한 일도, 더한 그럼요. 고통도, 더한 섭섭함도 겪는 사람 많습니다. 전 행복합니다. 예, 문제의 대부분은 자기가 만드는 거다. 그럼요. 자기가 키우는 거다.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9287번님, 5년 동안 친남매처럼 지냈던 오빠와 한순간 찌리리 통하는 바람에 사귀었다가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친남매처럼 지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제 욕심일까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시간이 지나면 좀 둔해지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아지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9277번님, 헤어지냐는 소리를 내가 했는데 왜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남들 앞에서 표도 못 내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어찌하는 게 좋은가요? 연락하세요. 연락하십시오. 네. 후회하지 마시고. 9319번님, 지금 사귀는 여친은 과소비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꼭 사고야만 하는 여친 계속 만나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이 여친의 과소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남자들이 과소비라고 말할 때는 자기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갈 때부터를 과소비라고 하죠.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그냥 네. 참고하시고. 3059번님, 10살 어려서 애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여자로 보여서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도둑놈 심보란 얘기를 안 들으려면 몇 살 아래까지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네. 3327번님, 제 여동생은 형부 같은 사람 만날까봐 절대 시집 안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뭐 솔직히 제 남편이 그 정도로 형편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동생이 너무 얄미워요. 동생이 형부에 대한, 그리고 남자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도록 하는 묘한 대책이 없을까요? 결혼을 시키세요. 결혼을. 네. 예. 결혼을 시키면 알게 됩니다. 네. 자, 국제정세 마지막이죠. 러시아 푸틴 총리죠 지금은. 근데 러시아에서는 3선 연임이 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했거든요. 3번째 못한단 말이죠. 네. 다른 사람을 내세웠어. 네. 그리고 연임이 아니잖아 이제. 또 네. 나오려고 그래요. 또 나오려고. 그 사이에 임기도 6년으로 바꿨어요.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것은 독재다. 계속 하려고 하는 거. 법을 이용한 독재죠. 법을 네. 이용한 독재. 그러니까 법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 법치가 아니에요. 현대 독재는 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 내용이 국민을 위할 때 법치인 거지. 현대 독재는 법을 이용한다. 심판받아야 한다. 러시아 이야기다. 그렇죠. 저희는 항상 다른 나라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얘기를 꼭 하면서 끝내고 싶네요. 네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자, 그동안 잘생긴 김호진 씨와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럼요. 저희는 흘러가니까요. 고여있지 않습니다. 약속 드리는데 오래지 않아 또 다른 방식으로 또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럼요. 윤도현과 함께. 윤도현과 김어준 씨의 요 만남, 다른 곳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만들어지면 제가 또 가서 연애와 국제정치 2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그때는 연애와 국내 정치일지도 몰라. 그렇게 시대가 빨리 바뀔까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을 소개합니다. 면도기 전문기업 도루코에서 면도기와 식도 세트, 제브라에서 기능성 아웃도어 자켓, 청바지 전문몰 옹브레에서 스팀 청소기,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락앤락 글라스에서 내열 유리용기, 이노체어에서 기능성 의자, 표정 있는 가구 에몬스에서 가구 교환권, 라바짜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페리카나에서 치킨 세트, 사무용품몰 오피스넥스에서 사무용품 상품권, 강한기운 홍삼 한 뿌리,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레에서 샐러드바 식사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만두 세트, 천연주의 화장품 엘리샤코에서 스킨케어 세트, 에버랜드 리조트에서 자유이용권, 건강한 물 바이온텍에서 알칼리 이온수기, 77년 전통 학화 호두과자에서 호두과자 세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워터파크 입장권, 원초가 마시는 양방김과 백화점 상품권, 캠핑카 전문기업 두성 캠핑카에서 3박 4일 이용권, 러뷰에서 메이크업 세트, 휴대폰 액세서리 전문샵 폰깨비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블루투스, 독일 아우트도어 명품 쉐펠에서 고어텍스 자켓을 드립니다.
자, 2시의 데이트 마칠 시간 됐는데요. 그 짧은 사연 김어준 씨하고 할 때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음악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핑의 Song for Ordinary People이라는 곡인데요. 그 어루 연주 중국 악기 있잖아요. 그겁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유롭게 열심히